자, 서주 대학살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미친 짓이라고. 자, 그래서 조조를 추대했던 연주의 거물인 진궁과 장막을 위시한 연주의 호족들은 조조는 끝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에게 연주를 주겠다. 그게 누구냐? 여포. 여기서 되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포가 뭐하는 놈인데 얘네들이 여포를 추대한 거야? 그거를 좀 또 알아봐야겠죠. 그 여포의 일대기를 알아보고 여포의 일대기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동탁의 파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바야흐로 다시 시계는 194년 4월에서 191년 2년 그때로 돌아갑니다. 동탁이 손견이 무서워서 장안으로 도망가서 그 앞에 만세오 미호를 짓고 했던 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능묘를 파헤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 동탁의 악행들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동탁이 경제 정책에 하나 실패한 게 있어요. 경제 정책. 뭘 했냐면은 일이 계속 뻗지고 이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백성들이 궁핍하고 이런 걸 보고 동탁이 여기서 무슨 판단을 내리냐면은 이거는 다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기존의 화폐보다 저렴한 다량의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폐를 찍어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은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봐봐요. 라면이 1,000원인데 라면 2,000원 돼요. 어떻게 될 거예요? 못 사야겠다.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물가가 올라가면. 그쵸?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면은 동탁의 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쌀 한 섬의 가격이 수만 전까지 치솟아서 백성들이 더욱 궁핍함에 빠지고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막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어요. 참고로 쌀 수만 전이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기록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유전에 나오는 기록인데 유가 경제정책을 굉장히 잘 펴가지고 풍년이 열리자 쌀 한 섬이 30전이 될 때까지 가격이 내려가서 국민들이 모두 편안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만 점이 호황기의 물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충 쌀이 하나에 뭐 50전에서 100전 사이에서 매겨졌겠죠 가격이. 근데 이게 수만 전이 됐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300배쯤 늘어난 거야. 국민들은 뒤져 나가겠지. 으아! 그러니까 동탁이 그냥 잔인한 짓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나라를 못 굴렸어 이랬던 걸 보면은 나라가 개판 나는 거야. 그리고도 모자라서 동탁이 나중에 장안으로 갔을 때 해는 기록들을 보냐면은 관직들을 남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국이라는 없어졌던 직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상국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동민을 좌장군에 앉혀버리고 조카를 막 시중 막 이런 거에 앉히고 자기 가족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모조리 다 관직에 앉혀버리는 거야. 그 손녀딸한테 마저도 관직을 줘가지고 앉혀버렸대. 그러니까 허짓거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관직들이 다 군사 업무였다니까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낀 거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패가 너무 두려워진 나머지 PTSD에 걸린 사람이라고. 딱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PTSD에 걸린 사람은 또 어떤 짓을 하냐면은 되게 변태적인 짓거리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 성적으로 변태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태적이거나.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PTSD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사람이 잔인무도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막 고어물을 찍는 거예요, 현실에서. 막 실제로 학제자들 보면은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면 고문기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그런 식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반란이 진압되어 반란의 무리 수백 명이 오자 얘네들을 잔치하는 데 불러냈다. 그래서 먼저 이 혀를 자른 다음에 얘네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누나를 그래가지고 여기 모여서 잔치를 펼치던 애들이 벌벌 떨면서 막 수저를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는데 동탁이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러면서 술을 먹고 마시고 막 즐겼다 막 기록이 나와 있는 거야.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진짜 마탱이가 가버렸어. 그래서
동탁이 원래부터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PTS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간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PTSD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더더욱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 날뛰면서 막 나는 이미 망한 몸이니까 나는 술 마시면서 막 마약 피고 담배 피고 몸을 함부로 굴릴래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동탁도 이 케이스예요. 후자의 케이스니까 내가 이거 가만히 있느니 더더욱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뭔가 더더욱 자극적인 걸 찾아. 그래서 자극적인 걸 찾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다가 무덤을 파다가 이러다가 이제는 반란군 애들을 가지고 인간 내장 자랑 쇼 이런 것까지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점점 자극적인 걸 찾으면서. 자, 이렇게 사람이 점점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탁의 암살을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손견이랑 도겸의 상관이었던 장온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동탁 암살을 기도를 하다가 동탁에게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가지가 잘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탁 이야기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부라는 무관 출신의 관리가 품에 단검을 숨기고 와서 동탁을 찌르려고 했는데 동탁이 이거를 맨손으로 막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버렸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여기에서 사도 왕윤 사도 왕윤도 이 동탁을 처단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윤이 지목을 한 행동대장이 바로 여포였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포 동탁에 있었을 때 거품이라고 군공 세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왜 여포를 지목을 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포가 일신의 무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능력이 형편없는 거지 일신으로서의 무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비장이라고 불렸어. 막 활도 잘 쏘고 얘가. 그래서 여포는 동탁의 최측근 호위 무장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누군가를 암살할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이 뭘까요? 친위대. 제일 옆에서 칼 들고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하잖아.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동탁이랑 여포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이 유명해져요. 그게 뭐냐면은 여포가 동탁이 거느리고 있는 그 계집종 중에 한 명이랑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포가 막 동탁의 감시를 받을까봐 막 마음이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탁이 뭔가를 하다가 여포가 동탁한테 아유 동탁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봐. 그러니까 동탁이 그걸 듣고 빡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칼을 뽑아가지고 여포한테 던진 거야. 근데 여포가 그걸 보고 휙 하고 피하고 네, 딱 들어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동탁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동탁이 그걸 보고 용서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식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탁이 PTSD 때문에 마탱이가 가지고 진짜 측근에서 자기를 호위하라고 뽑은 여포까지 막 의심을 하고 칼 던져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니까 가뜩이나 바람을 피고 있던 여포는 진짜 나 이러다 엿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윤이 병주 사람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포가 병주 사람이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 교분이 있고 되게 친했대요. 병주 동양이다. 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왕윤이 여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때 뭐 보면은 기록이 되게 웃긴 게 여포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희에 나오는 기록이 아니라 진짜 정사에 나와요. 나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다 이러니까 왕윤이 성도 다른 사람이 뭔 아버지입니까? 지금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언젠가 동탁한테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와줘. 일 하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포가 이 말을 듣고 오케이 이러고 일을 같이 벌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탁을 황제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불러들이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은 동탁이 군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되게 동탁이 여기서 뭔가 이제 수상함을 느꼈나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옆에 호위하고 있던 게 여포, 이숙 이렇게 두 명이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포랑 이숙이 여기서 이제 천연덕스럽게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동탁이 들어가자마자 이숙이 몰래 이렇게 창을 뽑아가지고 푹 하고 찔렀어요. 동탁이 이때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갑옷에 찔려가지고 말에서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여포는 어디 있느냐 여기 반란군을 잡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포가 여기서 칼을 뽑고 문서를 하나를 덩 하고 들면서 나타나서 나는 칙명에 의해서 역적 동탁을 죽이겠다. 동탁이 이걸 보고
이런 용구 같으니 네가 뭘 알고 있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친 다음에 목이 베어서 죽였다는 말이다. 이게 용구가 뭐냐면은 쓸 용자에다가 사냥개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야. 그러니까 동탁의 유언은 이거였다가 이 개새끼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여포에게 목이 잘려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동탁은 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윤이 여포한테 장군 자리를 줬는데 분위 장군이라는 직책이에요. 참고로 분위 장군은 웃기는 사실인데 분위 장군이라는 직책은 관직표에 없어요. 뭐냐면은 평란 중랑장이랑 똑같아. 비상소유직이야. 그러니까 명예직이야. 여포한테 1등 공신 분위 장군 위세를 세운 장군이다. 오 대박. 하지만 명예직. 실권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포가 왕윤한테 동탁이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동탁의 부하들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네들을 미리 쳐가지고 다 죽여서 모가지를 다 따놓든 저거 하시든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왕윤이 너 황제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장 해제 명령 내리고 하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거절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참 이 양반이 웃긴 게 황제의 명령을 내린다고 이 동탁의 부하들이 따라오겠어요? 물론 따라온 애들도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포랑 같이 행동했던 이숙, 그리고 동탁 휘하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서영, 이런 사람들은 다 여포의 그거에 따라가지고 오는데 그 서영 다음으로 잘 싸웠던 애들 누구랬어? 이각 곽사 있잖아. 이런 애들은 사면령에 불복을 하고 양주 경계선 쪽에서 병사들 데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면령이 끝나고 나서야 왕윤한테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사면을 내려주십시오 이랬는데 왕윤이 여기서 또 어떻게 때려버리냐면 너 사면령은 한 번뿐이다 그지들아 죽어라 이러고 답장을 조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양주의 유명 인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얘네들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가가지고 이 병사들 좀 데려오라고 시켰는데 이때도 왕윤이 되게 고압적인 자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가가지고 병사들 데려오지 않고 뭐해 이렇게 막 질러버린 거야. 참 이게 왕윤이라는 사람도 이게 너무 좀 자신 옆에 있는 여포, 서영 이런 애들 과신했던 게 아닌가. 황제의 권위를 너무 과신했던 게 아닌가. 이각이랑 곽사가 어디로 튈 줄 알고. 좀 약간 주준이랑 비슷한 케이스인 거예요. 주준도 이각 곽사를 업신여겨 보다가 당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왕윤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각과 곽사는 이 양주의 유명 인사들과 합류를 하고 휘하에 있던 가후라는 사람의 책략을 받아들여서 장안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장안성 수비 총 책임자였던 번주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장제 이런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장안성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포가 여기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요격을 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포가 딱 이제 창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곽장군은 나와서 우리가 승부를 결정짓자 라고 하니까 곽사가 그걸 듣고 뛰쳐나왔대요. 진짜 희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연희의 일기토가 한 100개쯤 나오면은 정사인 일기토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제로 일기토를 벌였다는 기록이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을걸? 삼국지에 거의 몇 안 되는 일기토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50여 합을 겨루다가 여포가 곽사의 팔을 모로 찌르니까 곽사가 낙마했다. 그래서 곽사군의 기병대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여포를 가로막으면서 곽사를 구출해서 돌아갔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있어요. 오, 일기토의 승리자 여포 대단하죠. 제가 뭐랬습니까? 일신의 무력은 여포가 뛰어났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곽사 이 사람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무장이 여포를 상대로 50합을 겨뤘던 사나이가 있다. 그게 바로 곽사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포가 나와서 싸우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앞에서 왕윤이 양주 사람들 막대하고 사면령은 한 번뿐이다 막 이러니까 장안에 있던 동탁의 부하들이 왕윤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은 장안성 수비 총책임자였던 번주가 붙어있는 이각 곽사한테 붙겠어요? 성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반란군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역전의 맹장 서영이 나섭니다. 서영의 전적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손견을 한번 만나서 물리쳤죠. 조조를 만나서 조조의 5,000군대를 쓸어버렸죠. 그 유명했던 손견과 조조를 모두 물리쳤던 희대의 명장이 있다? 그게 바로 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성문을 열어버린다고. 성문을 여니까 번주가 장안성 수비 총 책임자였잖아. 번주의 군대가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역전의 명장 서영이라도 방법이 있어요? 안 되겠죠? 네, 서영은 그래서 여기서 막다가 허무하게 장안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서영이 죽은 뒤에 여포도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막아 서겠죠. 막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왕윤한테 가가지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왕윤이 나는 마지막까지 황제를 지킬 테니까 중원으로 가서 중원의 군웅들에게 나의 죄를 알려주고 나를 대신하여 미래를 부탁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여포가 이 말을 듣고 저작거리에 멀려있던 동탁의 시체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말에다 매달고 도망치죠. 이게 여포도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워야 될 게 지금 그거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포에 대해서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는데 여포가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긴 해요. 길게 내다보는 눈이 없고 그냥 단견만 있어서 그렇지 여포도 나름 머리를 굴리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생존 감각은 있어. 그래서 동탁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탈출을 하고 왕유는 이 뒤에 황제가 있는 자리 앞에서 칼을 들고 버티고 서면서 이각곽사를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동탁이 진정한 역적인 걸 너희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막 이러면서 있지만 당연히 이각곽사는 왕유의 목을 바로 쳐버리고 이각과 곽사에 의해서 황제가 먹어지고 이후로 약 몇 년, 2년 정도 동안 삼보의 난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열리고 장안에는 또다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헬게이트 장안을 뒤로 하고 도망을 친 여포. 동탁의 목을 들고 갔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원술이겠죠? 지도를 보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장안에서 여포가 도망을 치잖아.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낙양인데 여기는 어디의 경력이에요? 자, 당시는 192년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술의 땅이겠죠? 그치? 그래서 가장 먼저 간 데는 원술이었습니다. 근데 원술한테 가가지고 이게 여포가 생존 본능 있지만 길게 보는 안목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서 원술한테 가가지고 여포가 어떤 식으로 구냐면은 내가 원회를 죽인 동탁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야.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잘 생각해봐. 원회를 죽였을 때 동탁 밑에서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이 또 누굴까요? 그것도 여포란 말이야. 동탁 명령 받아서 원회 죽인 것도 자기면서 그 동탁을 죽였다고 나를 받아줘. 말이 돼? 그러니까 여포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전형적인 양아치 마인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넓게 보면은 나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나한테 유리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불리한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모든 일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굴러가긴 한데 이게 좀 약간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술이 여포가 이러고 있으니까 와 진짜 나도 양아치인데 얘는 좀 아니다. 여포를 쫓아내요. 그래서 여포가 쫓겨나가지고 와씨 원술한테 쫓겨났을까 어디로 갈까요? 원술의 반대편인 원수한테 갔겠죠. 그래서 원수랑 단기 계약해가지고 흑산적 물리치잖아. 물리쳤는데 얘네들이 또 쫓겨나요. 이때가 193년 6월이죠. 근데 연주에 있을 때는 194년 4월이란 말이야. 그 10개월 동안 여포는 어디 있었냐면은 당시에 병주를 다스리던 사람들 중에 병주의 장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양. 그 십상시의 장양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정원의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정원의 부하였던 사람이고요. 정원이 죽고 나서 이 병주에서 그래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약간 정원의 후예? 이런 거를 자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포가 또 갑니다. 여포가 갔는데 그래서 또 되게 웃긴 게 이각과 곽사가 여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양한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여포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장양이 이거를 듣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각이랑 곽사한테 붙어야 되나? 근데 쟤네들도 쓰레기고 그럼 여포한테 붙어야 되나? 근데 여포도 지금 당장 미래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여포가 또 이제 기발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뭐를 한마디를 하냐면은 장양 앞에 딱 서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약간 결박하는 자세를 한 채로 이렇게 장양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다 들었어. 그러면은 나를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나를 차라리 묶어가지고 이각 곽사한테 보내십시오. 차라리 나를 여기서 묶어서 생포를 해서 보내면은 당신이 더욱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그런 거죠. 뭐겠어요. 장양이 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여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여포를 옳았구나 이러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단박에 쓰레기 된다고. 심지어 장양이 정원의 후예라고 했잖아. 여포도 그래도 나름 예전에 정원의 부하여서 물론 배신을 때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의도는 이제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장양이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여장군 내가 그러겠어. 아 그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럽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박을 풀어주고 이각이랑 곽사한테 내가 조만간 여포를 잡아서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오라고 말만 전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진궁이랑 장막이 여포를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어쨌거나 당시에 동탁을 죽였던 사람 중에 최후의 생존자 이 프리미엄은 있는 거야. 여포한테. 조조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약점이 있었잖아요. 조정에서 보냈던 연주자사를 물리쳐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가짜 연주자사인 조조를 물리치고 진짜 조정에서 왔던 여포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하나가 붙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중 여포.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무인으로만 이름이 높다가 흑산적 토벌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군사적인 명성도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됐던 데다가 이 장양이랑 같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병주에서 기반이 있는 여포니까 이 병주에서 또 세력을 어느 정도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세력이 또 확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용병으로 쓸만한 가치가 다시 생겼다고 했어. 그래서 진궁이랑 장막이 여포를 데려온 이유는 일종의 바지사장 겸 용병이자 바지사장으로 데려와서 내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궁이랑 장막이 여포를 세워서 연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진궁이랑 장막이 여포를 내세웠던 이유까지는 알아봤죠. 그럼 이 진궁이랑 장막의 상세한 속사정 이런 거를 시작해서 연주에서 시작되는 조조와 여포의 한판 승부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